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미숙입니다. 올해 55. 간병인 경력만 벌써 12년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저 평범한 아줌마처럼 들리시겠죠? 맞습니다. 저는 정말 평범합니다. 특별한 학벌도 없고 화려한 경력도 없어요. 그저 아픈 어르신들 곁에서 밥 먹여드리고 기저귀 갈아드리고 손 잡아드리는 게 제 일입니다. 오늘도 저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요양원 3층 복도를 걷고 있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늘어선 개인실들. 이곳은 한 달에 500만 원이 넘는 곳이에요. 제 월급의 2배가 넘는 금액이죠. 302호. 제가 6개월째 돌보고 있는 강정희 할머니 방입니다. 노크를 2번 하고 천천히 문을 엽니다. 할머니 미숙이 왔어요. 창가에 앉아 계신 할머니. 82의 나이, 새하얀 머리카락, 깊게 파인 주름. 하지만 여전히 단정한 체격에 고운 이목구비가 남아있으세요. 할머니는 저를 보자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당신 우리 딸 못 봤어요? 가슴 한쪽이 저릿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늘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네요. 할머니, 따님은 안 계시잖아요. 아드님 2분만 계시고요. 그러자 할머니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셨어요. 아니야. 내 딸 있어. 분명히 있어. 작고 예쁜 내 딸.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있고 손마디마다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어요. 괜찮아. 그런 거 아니야. 엄마 믿지? 엄마가 다 해결할게. 할머니, 아침 드셔야죠. 오늘은 미역국 끓여왔어요. 미역국? 네. 할머니 좋아하시잖아요. 할머니는 잠시 멍하니 저를 바라보시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는 작은 전기포트에 미역국을 데웠습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을 채웠어요. 은은한 국 냄새가 퍼졌습니다. 자, 할머니. 한 숟갈만 드셔보세요. 숟가락을 입에 가져다 드리자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국물을 삼키시더니 눈을 지그시 감으셨습니다. 우리 딸도 이렇게 해줬는데. 또 딸 이야기입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따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할머니는 잠시 먼 곳을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 속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리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작았어. 정말 작고 예뻤어. 손이 이만했는데.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허공에 작은 손바닥 크기를 그리셨어요. 할머니, 그 딸은 지금 어디 계세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몰라, 어디 갔는지 몰라, 내가 찾아야 하는데.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할머니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계셨거든요. 저는 휴지를 꺼내 할머니 눈가를 닦아드렸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옆에 있잖아요.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그 소나기 힘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우리 딸 꼭 찾아줘요. 약속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네, 할머니. 약속할게요. 점심을 드시고 낮잠에 드신 할머니를 두고 저는 잠시 간병인 휴게실로 내려왔습니다. 낡은 소파에 털썩 앉았어요. 손끝이 저리고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휴게실에는 같은 간병인 선생님 2분이 계셨어요. 미숙 씨, 오늘도 302호 할머니 딸 찾으시던가요? 김정순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60대 초반, 저보다 경력이 훨씬 많으신 분이죠. 네, 오늘도요. 에휴, 그 할머니 치매 증상이 심하셔서 그래요. 있지도 않은 딸을 찾으시니. 옆에 앉아있던 박미란 선생님이 거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차트 봤는데 아드님 2분만 계시던데요. 큰아들은 미국에 사시고 작은아들은 서울에서 사업하신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할머니의 의료 차트, 입소 기록, 보호자 연락처.
어디에도 딸이라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할머니가 딸을 찾으실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숙 씨,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우리 일이 그래요. 정들면 안 돼요. 정순 선생님의 조언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는 낮잠에서 깨어나셨어요. 저는 따뜻한 물수건으로 할머니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할머니, 기분 좀 어때요? 응. 할머니는 짧게 대답하시고는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창밖으로 은행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가을바람에 노란 잎이 하나둘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침대 시트를 정돈하고 옷장 문을 열어 옷을 정리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옷장 맨 아래 구석진 곳에 낡은 나무 상자가 하나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저건 뭐지? 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상자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천조각이 접혀 있었습니다. 천천히 펼쳐보니 작은 여자아이 원피스였어요. 분홍색, 하얀 레이스가 달린 아주 작은 아이옷. 옷감은 세월의 발에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손질된 흔적이 역력했어요. 그 순간 뒤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우리 딸 옷이에요. 저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할머니가 언제 일어나셨는지 침대에서 내려와 제 옆에 서 계셨어요. 할머니의 손이 떨리며 원피스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딸 이거 입고 어디 갔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정말 딸이 있었던 걸까? 그날 저녁 저는 요양원을 나서면서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로 갈아타고 좁은 골목을 걸어 반지하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자 익숙한 냉기와 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혼자 사는 집.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낡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본 그 분홍색 원피스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할머니한테 정말 딸이 있었던 걸까? 그렇다면 왜 가족들은 없다고 하는 걸까? 핸드폰을 꺼내 요양원 차트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보호자 연락처에는 큰아들 강민호, 작은아들 강민수. 2명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할머니는 매일같이 딸을 찾으실까?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사실 저도 딸이 있었습니다. 25살 박지연. 하지만 5년 전 딸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엄마 필요 없어. 연락하지 마. 가난한 엄마가 부끄러웠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저를 미워했던 걸까요? 저는 그 이후로 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일까요? 할머니가 딸을 찾을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아팠습니다. 내일은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그렇게 중얼거리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좁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다음 챕터 예고. 할머니 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낡은 흑백 사진. 그 사진 속에는 지워진 듯한 한 아이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오늘도 할머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어젯밤 내린 비 때문인지 오늘 아침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맑았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미숙이 왔구나. 오늘은 제 이름을 기억하시네요. 가끔 이런 날이 있어요. 치매 증상이 조금 나아지는 날. 네, 할머니. 아침 드셔야죠. 저는 보온 도시락을 꺼내 호박죽을 덜어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숟가락을 드셨어요. 오늘따라 식욕이 괜찮으신 것 같았습니다. 맛있어요, 미숙이. 다행이에요, 할머니. 저는 미소 지으며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어제 제가 옷장에서 분홍색 원피스 봤잖아요. 할머니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 옷 누구 거예요?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저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죠.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우리 막내. 막내요? 응. 우리 막내딸 이름이. 할머니는 이마를 짚으며 기억을 더듬으셨어요. 하지만 이름은 끝내 떠오르지 않으셨나 봐요. 괜찮아요, 할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저는 할머니 등을 쓰다듬었어요. 할머니가 낮잠에 드신 후 저는 조용히 방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본 그 나무 상자가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옷장을 다시 열고 상자를 꺼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 아래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손을 넣자 딱딱한 액자 같은 게 만져졌어요. 꺼내보니 낡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부부와 3명의 아이가 서 있었어요. 부부는 30대쯤 되어 보였고 아이들은 계단식으로 서 있었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그리고 맨 앞에 아주 작은 여자아이.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여자아이 부분만 사진이 흐릿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운 것처럼. 아니, 정확히는 접었다 편 자국이 선명했어요. 이 사진을 누군가 접어서 막내딸을 가렸던 거야. 사진 뒷면을 돌려보니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1992년 겨울, 우리 가족 마이너스 민호, 민수, 그리고 뒤는 지워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름이 지워진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말 딸이 있었구나. 그런데 왜 이름까지 지운 걸까?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그 사진 생각뿐이었어요. 할머니는 깨어나셔서 휠체어에 앉아 계셨어요. 할머니, 제가 사진 하나 찾았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흑백 사진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할머니의 손이 떨리며 사진을 받아드셨어요. 우리 가족이야.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할머니, 여기 이 아이는 누구예요? 저는 사진 속 작은 여자아이를 가리켰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사진을 들여다보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막내. 내가 버렸어. 예. 내가 버렸다고 내가 나쁜 엄마야. 할머니는 사진을 꽉 껴안고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할머니의 어깨는 계속 떨렸어요. 그날 오후 할머니의 작은아들 강민수 씨가 면회를 오셨어요. 40대 중반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강민수 씨는 할머니께 인사를 했지만 할머니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당신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민수.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강민수 씨는 한숨을 쉬며 저를 쳐다봤어요. 오늘 상태가 어떠세요? 오전에는 괜찮으셨는데 오후 들어 조금 혼란스러워하세요. 그렇군요. 강민수 씨는 짧게 대답하고는 서류 가방에서 과일 바구니를 꺼냈어요. 간병인 선생님, 이거 드세요. 어머니는 어차피 잘 못 드시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받으면서도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때 할머니가 갑자기 강민수 씨의 손을 잡으셨어요. 당신 우리 딸 어디 갔는지 알아요? 강민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또 시작이세요. 딸은 없다니까요. 아니야. 있어. 우리 막내 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강민수 씨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뿌리쳤어요.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치매 증상이라니까요. 치매 아니야. 내 딸 있다고. 할머니는 울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황급히 강민수 씨를 복도로 모셨어요. 보호자님, 실례지만 할머니한테 정말 따님은 안 계신가요? 제 질문에 강민수 씨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없습니다. 어머니 치매 증상 중 하나예요. 있지도 않은 딸을 찾으시는 거죠.
하지만 할머니 방에서 여자아이 옷이랑 사진을. 그만하세요. 강민수 씨가 날카롭게 말을 끊었어요. 간병인 선생님은 어머니 건강만 챙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집안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 그 말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강민수 씨는 그대로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답답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어. 저는 할머니 방으로 돌아왔어요.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또 울고 계셨어요. 할머니. 저는 조용히 다가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미숙이 내가 나쁜 엄마야. 내가 우리 딸을 보냈어. 보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꽉 쥐셨어요. 가난했어. 너무 가난했어. 밥도 못 먹였어. 그래서 보냈어. 더 잘 사는 집으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입양이구나. 할머니가 막내딸을 입양 보낸 거야. 할머니, 언제 보내셨어요? 30 아니, 몇 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 할머니는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하셨어요.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괜찮아요, 할머니. 제가 찾아볼게요. 정말 찾아줄 거야? 네. 약속드려요. 할머니는 제 품에서 한참을 우셨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입양 기록 찾기, 30년 전 입양 강정희. 여러 검색어를 넣어봤지만 마땅한 정보가 나오지 않았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입양 기록은 함부로 공개되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요양원 행정실에 보관된 할머니의 개인 서류들. 내일 몰래 확인해 봐야겠어. 저는 노트북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제가 꼭 찾아드릴게요. 할머니 딸을.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행정실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새벽 청소 아줌마만 복도를 닦고 계셨죠. 저는 조심스럽게 행정실 문을 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눈물이 자꾸 떠올랐어요. 서류 보관함은 사무실 구석에 있었어요. 연도별로 정리된 파일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강정희. 손가락으로 이름표를 더듬었어요. 찾았다.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파일을 열자 할머니의 입소 기록, 의료 차트, 보호자 동의서 여러 서류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오래된 노란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입양 동의서. 1993년 2월 14일. 입양 보낸 아이 강지은, 당시 만 3세. 입양 사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양육 불가. 종이를 든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강지은. 할머니의 막내딸 이름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미숙 씨. 뭐 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 요양원 행정과장님이 서 계셨어요. 저는 무단으로 서류 열람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과장님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입양 동의서를 내밀었어요. 302호 할머니한테 정말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족들은 없다고 하고. 과장님은 서류를 받아들고는 한숨을 쉬셨어요. 미숙 씨, 이건 30년도 넘은 일이에요. 그리고 가족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를 왜 들춰내려고 하세요? 하지만 할머니가 매일 찾으세요. 매일 우시고. 과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치매 환자들이 다 그래요. 과거의 기억에 갇혀 사시는 거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아니에요. 할머니는 진짜 찾고 싶어 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과장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작게 한숨을 쉬셨어요. 알았어요. 대신 가족들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요. 미숙 씨 책임질 수 있어요?
네. 책임질게요. 과장님은 서류를 다시 제게 건네셨어요. 이건 복사해서 가지고 가세요. 대신 원본은 제자리에 둬야 해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강지은. 1993년 2월 14일. 입양기관 서울 동작구 사랑의 집. 이 정보면 충분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할머니를 돌보면서도 머릿속은 온통 강지은 생각뿐이었어요.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또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할머니, 점심 드셔야죠. 저는 따뜻한 미역국과 밥을 준비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미숙이 우리 딸 찾았어? 할머니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딸분 이름이 강지은 맞으세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은이, 우리 지은이.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쥐셨어요. 맞아, 지은이야. 내 막내 지은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할머니, 제가 찾을게요. 꼭 찾아드릴게요. 정말 우리 지은이 찾아줄 거야? 네. 약속드려요. 할머니는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우셨어요. 그날 저녁 저는 퇴근 후 곧바로 동작구로 향했어요. 사랑의 집. 30년 전 입양기관이었던 곳. 하지만 그곳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어요. 낡은 건물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 슈퍼에 들어가 주인 아주머니께 물었어요. 혹시 여기 사랑의 집이라고 입양기관 있었던 거 아세요? 아, 거기요? 10년도 넘게 문 닫았어요. 원장님도 돌아가셨고. 그럼 기록 같은 건 어디 갔는지 아세요? 글쎄요. 구청에 넘겼다는 얘기도 있고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슈퍼를 나왔어요. 막막했어요. 30년 전 기록을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이미숙 씨 맞으시죠? 저 요양원 행정과장입니다. 아, 과장님.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동작구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물어봤더니 옛날 입양 기록 일부가 남아있대요. 정말이요? 네. 내일 오전에 구청 가보세요. 제가 미리 연락해 놓을게요.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비록 전화였지만요.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강지은을 찾을 수 있을까? 30년 만에 할머니와 딸이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어요. 만약 강지은이 할머니를 만나길 거부한다면, 만약 할머니를 원망한다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그래도 해야 해. 할머니를 위해서. 다음 날 아침 저는 서둘러 할머니 아침 수발을 마치고 동작구청으로 향했어요. 사회복지과 사무실은 3층에 있었어요. 저 이미숙이라고 하는데요. 행정과장님께서 연락하셨다고. 아,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공무원이 저를 맞아주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안내를 받아 작은 자료실로 들어갔어요. 먼지 냄새가 가득한 방. 낡은 철제 캐비닛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어요. 1993년 2월이면 여기쯤이겠네요. 공무원분이 서랍을 열었어요. 누런 파일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강지은. 손가락으로 파일을 하나씩 넘겼어요. 찾았다. 여기요.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제 손이 떨렸어요. 파일을 열자 입양 기록이 나왔어요. 입양아 강지은 여 1990년 3월 5일생. 입양 날짜 1993년 2월 14일. 입양 가정 박영수, 김미선 부부. 입양 후 이름 박지은.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주소를 메모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찾는 분이 가족이세요? 공무원분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간병인이에요. 제가 돌보는 할머니의 딸을 찾고 있어요. 그분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좋은 일 하시네요.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꼭 찾을게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구청을 나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박지은. 이제 이름도 알았어. 주소도 있어. 하지만 이 주소가 30년 전 주소라는 게 문제였어요. 지금도 여기 살고 있을까? 저는 곧장 안양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로 갈아타고 좁은 골목길을 걸었어요. 주소지는 오래된 주택가였어요. 낡은 빌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골목길은 좁고 어두웠어요. 여기가 맞나?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3층 빌라 앞에 섰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 302호 문 앞에 섰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노크를 했어요. 한 번, 두 번.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 번 눌렀어요. 그때 옆집 문이 열렸어요. 누구세요? 60대쯤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고개를 내밀었어요. 저 혹시 여기 박지은 씨 아세요? 박지은? 누구?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30년 전에 여기 살았던 여자분인데요. 아, 그거 옛날 사람이네. 나도 여기 산지 15년밖에 안 됐는데. 그럼 혹시 그 전에 누가 살았는지. 글쎄 모르겠는데. 아래층 할머니가 오래 사셨으니까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배기로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세요?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박지은 씨 찾고 있는데요. 혹시 아세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박지은? 영순의 딸. 네, 맞아요. 저는 반가워서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의 진작에 이사 갔어. 한 20년도 넘었나?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글쎄 대학 가면서 독립했다고 들었는데. 부모님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럼 연락처라도.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몰라. 우리 친하게 지낸 것도 아니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또 막막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빌라를 나왔어요. 골목길을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찾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요양원에서 온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미숙 씨. 큰일 났어요. 정순 선생님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302호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이에요. 저는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지금 갑니다. 저는 뛰기 시작했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지하철역까지, 병원까지.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할머니, 제발 무사하세요. 제발이요. 병원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이미 응급처치를 받고 계셨어요. 보호자분이세요?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저는 간병인입니다. 환자분이 급성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을 일으키셨어요. 다행히 큰 위험은 넘겼지만 안정이 필요합니다. 무슨 스트레스요? 치매 환자분들은 과거 기억이 떠오를 때 극심한 불안을 느끼시거든요. 아마 그런 증상이었을 겁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딸 이야기를 꺼낸 게 할머니를 더 힘들게 한 걸까? 면회 가능할까요? 네. 들어가 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응급실 침대로 다가갔어요.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어요. 창백한 얼굴, 가늘게 떨리는 손. 할머니.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미숙이. 네, 할머니. 여기 있어요. 우리 지은이 찾았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눈빛만은 간절했어요.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머니. 곧 찾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고마워, 미숙이.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간병인 선생님. 돌아보니 강민수 씨가 서 있었어요. 보호자님. 강민수 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경고했잖아요. 어머니한테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저는 당장 그만두세요.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세요. 예. 어머니 상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계속 일하시려고요? 강민수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해고당했어요. 12년 경력의 간병인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할머니 생각뿐이었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 계시던 할머니. 우리 지은이 찾았어? 그 간절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박지은. 1990년생이면 지금 34. 요즘 사람들은 SNS를 하잖아요. 저는 포털 사이트를 열고 검색했어요. 박지은. 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수백 명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프로필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나이, 지역, 사진. 1시간, 2시간이 지났어요. 눈이 침침해지고 손가락이 저렸어요. 그때였어요. 한 프로필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30대 초반 여성. 단정한 얼굴에 차분한 미소. 그런데 뭔가 익숙했어요. 프로필을 클릭했어요. 박지은. 1990년생. 서울 거주. 더 내려가 보니 몇 년 전 올린 게시물이 있었어요. 입양아로 자란 제 인생 이야기.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게시물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3살 때 입양됐습니다. 생모의 얼굴도 이름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부모님께서 저를 친자식처럼 사랑해 주셨고 저는 행복하게 자랐습니다. 다만 가끔 궁금합니다. 저를 낳아주신 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 그분은 저를 기억이나 하실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할머니의 딸이에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연락 죄송합니다. 혹시 본명이 강지은이신가요? 할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답장이 올까? 다음 날 아침 핸드폰 알림이 울렸어요. 박지은에게서 답장이 온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본명이 강지은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저는 황급히 답장을 보냈어요. 전화 통화 가능하실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목소리는 차분하고 침착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미숙이라고 합니다. 무슨 일로 연락하신 거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혹시 생모님을 찾고 계세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야 박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그걸 물으시는 거죠? 생모님을 찾았습니다. 제가 돌보고 있는 분이세요. 또 침묵. 이번엔 더 길었어요. 어디 계세요? 만나서 얘기할까요? 박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서울역 근처 카페를 제안했어요. 알겠습니다.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어요. 손에 땀이 났어요.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어요. 단정한 코트에 짧은 머리. SNS 사진 속 그 사람이었어요.
박지은 씨? 네. 이미숙 씨시죠? 우리는 마주 앉았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어요. 박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생모가 저를 찾고 있다고요? 네. 정확히는 할머니가 되셨어요. 지금 82세이시고 치매를 앓고 계세요. 박지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치매요. 네. 그런데 할머니는 치매 속에서도 매일 딸을 찾으세요. 매일 우시면서 내 딸 어디 갔냐고. 저는 할머니 이야기를 천천히 꺼냈어요. 분홍색 원피스, 지워진 사진, 입양 동의서. 그리고 할머니가 얼마나 간절히 박지은을 찾고 계신지. 박지은은 말없이 듣고 있었어요. 표정은 무덤덤했지만 꽉 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다 말하고 나니 침묵이 흘렀어요. 박지은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30년 전에 저를 버린 분이 이제 와서 저를 찾는다. 버린 게 아니에요. 할머니는 너무 가난해서. 이미숙 씨. 박지은이 제 말을 끊었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만날 생각이 없어요. 예. 저는 이미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양부모님도 돌아가셨고 지금은 혼자 잘 살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든 저한텐 이미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박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매일 우시면서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박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잠깐만요. 저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할머니 방에서 찾은 흑백 사진. 어린 박지은이 분홍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사진. 이거 보고 가세요. 박지은은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그 순간 박지은의 손이 떨렸어요. 이게 할머니가 30년 동안 간직하신 거예요. 단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박지은은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박지은은 사진을 책상에 내려놓고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갔어요. 저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빈 커피잔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요양원으로 갔어요. 비록 해고당했지만 할머니가 보고 싶었거든요. 몰래 3층으로 올라가 302호 문 앞에 섰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창가 쪽을 바라보시며 작게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지은아, 엄마 미안해, 미안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니 정순 선생님이 서 계셨어요. 선생님, 미숙 씨 그만 가요. 여기 오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정순 선생님은 저를 복도로 데리고 나왔어요. 할머니 상태가 어때요? 안 좋아요. 계속 딸 찾으시면서 밥도 잘 안 드시고 이러다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순 선생님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미숙 씨,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이제 그만 놓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다시 박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은 씨, 부탁드립니다. 딱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할머니가 정말 위독하세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박지은에게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저는 매일 요양원 근처를 서성였어요. 3층 창문을 올려다보며 할머니 생각만 했어요. 그날 오후 정순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숙 씨, 할머니가 입원하셨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셔. 저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가 보였어요. 온몸에 튜브를 꽂고 누워 계셨어요. 저는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할머니. 면회 시간에 잠깐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가늘었어요. 할머니, 저예요. 미숙이에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미숙이.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 지은이 찾았어? 저는 눈물을 삼켰어요. 곧 찾을 거예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어요. 고마워, 미숙이는 착해. 그리고 다시 눈을 감으셨어요. 면회 시간이 끝나고 저는 복도로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가오셨어요. 보호자 아니시죠? 네, 간병인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지셨어요. 며칠 안에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며칠이요? 네. 길어야 일주일입니다. 저는 병원을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어요. 일주일. 할머니께 남은 시간이 일주일밖에 없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박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보냈어요. 지은 씨, 할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시간이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어요. 공원 벤치에서 사람들 눈에 띄는 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울었어요. 왜 이렇게 힘들까요? 왜 저는 이렇게까지 하고 있을까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제가 만나고 싶었던 건 박지은이 아니라 제 딸 지연이었어요. 5년 전 저를 떠난 딸. 엄마 필요 없어라고 했던 그 아이. 저는 할머니를 통해 제 딸을 만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어요. 박지연. 손가락이 떨렸어요.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어요. 역시나.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어요. 엄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25살 제 딸 지연이가 서 있었어요. 지연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지연이는 숨을 헐떡이며 제게 다가왔어요. 엄마, 전화 받았어. 무슨 일이야? 왜 울고 있어? 너 어떡해? 엄마 전화 끊기고 위치 추적했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지연이는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지연아.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는 지연이를 꼭 껴안았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지연이도 저를 안아줬어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인지 말해봐. 저는 눈물을 닦고 할머니 이야기를 꺼냈어요. 제가 돌보던 할머니, 30년 만에 찾은 딸, 그리고 만나주지 않는 박지은. 지연이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였구나.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내가 도와줄게. 뭘 어떻게? 박지은 씨 설득해볼게. 내가 한번 만나볼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그 사람 마음이 단단해. 절대 안 만나줄 거야. 그래도 해봐야지. 엄마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나 못 봐. 지연이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저는 지연이를 다시 껴안았어요. 고마워, 지연아. 다음 날 지연이는 박지은을 만났어요. 저는 멀찍이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어요. 카페 창가에 앉은 두 사람. 지연이가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박지은은 고개를 저으며 거부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연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1시간이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마침내 박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카페를 나온 지연이가 제게 달려왔어요. 엄마, 됐어. 내일 병원에 오겠대. 정말? 응. 딱 한 번만 만나보겠대. 저는 지연이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나도 미안해. 그동안 연락 안 하고. 됐어.
내가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병원 로비에서 박지은을 기다렸어요. 지연이도 함께였어요. 엄마 긴장돼? 응, 너무 떨려. 그때 병원 문이 열렸어요. 박지은이 들어왔어요. 검은색 코트를 입고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오셨군요. 저는 일어나 인사했어요. 박지은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 계세요? 중환자실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좁은 공간 안에 침묵만 흘렀어요. 박지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어요. 면회 시간이 30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할머니가 지은 씨를 알아보실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박지은은 짧게 대답했어요. 문이 열리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눈을 감고 계셨고 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어요. 박지은은 침대 옆에 섰어요. 한참 동안 할머니를 내려다봤어요. 저는 조용히 할머니께 말을 걸었어요.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뜨셨어요. 흐릿한 눈동자가 박지은을 향했어요. 누구? 할머니의 목소리는 가늘었어요. 박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지은이에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지은이? 내 엄마.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떨리는 손을 들어 박지은을 향해 뻗으셨어요. 우리 지은이 정말 우리 지은이야? 박지은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겹쳐졌어요. 할머니는 박지은의 손을 쓰다듬으며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널 보낸 거 평생 후회했어. 박지은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엄마가 너무 나쁜 엄마였어. 할머니는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박지은은 할머니 손을 꽉 쥐었어요. 엄마, 저 행복하게 살았어요. 좋은 부모님 만나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할머니는 박지은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정말 행복했어? 네, 행복했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는 안도하듯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셨어요. 엄마가 널 분홍 원피스 입혔었는데 기억나니? 박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기억 안 나요. 그래도 괜찮아. 엄마가 기억하니까. 엄마가 다 기억해. 할머니는 박지은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우리 지은이 예뻐졌구나. 정말 예뻐졌어. 박지은은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뭐든 물어봐. 왜 저를 보내셨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너희 아빠가 사업 실패했어. 빚에 쪼들려서 밥도 제대로 못 먹였어. 너는 맨날 배고프다고 울었어. 그 모습 보는 게 너무 괴로웠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복지관에서 입양 얘기를 꺼냈어. 미국에 사는 부유한 부부가 딸을 찾는다고. 넌 거기 가면 배부르게 먹고 좋은 교육받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는 너무 고민했어. 밤새도록 울었어. 근데 결국 엄마는 이기적인 선택을 했어. 너를 보냈어. 내가 잘 살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나는 너무 괴로워서. 박지은은 할머니 손을 꽉 쥐었어요. 엄마,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저를 위한 선택이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진짜 용기 있었다면 너를 지켰어야 했어. 엄마,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박지은은 할머니를 껴안았어요. 할머니도 떨리는 팔로 박지은을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30년. 30년 만에 모녀가 다시 만났어요. 면회 시간이 끝날 무렵 할머니가 박지은에게 물었어요. 지은아, 다시 올 수 있어? 박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올게요. 정말? 네. 약속할게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는 제가 본 것 중 가장 행복한 미소였어요. 고마워, 우리 딸 고마워. 중환자실을 나온 박지은은 복도에 멈춰 섰어요. 한참 동안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괜찮으세요? 박지은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박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30년 동안 원망했어요. 저를 버린 사람이라고. 근데 오늘 엄마 눈을 보니까 그 눈빛 속에 얼마나 많은 후회와 사랑이 담겨 있는지. 박지은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박지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라도 만나셨잖아요. 네, 늦었지만 그래도 만났으니까. 박지은은 눈물을 닦고 저를 바라봤어요. 감사합니다. 저를 찾아주셔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와주셔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이후 박지은은 매일 병원에 찾아왔어요. 퇴근 후 저녁 시간, 면회 시간이 끝날 때까지 할머니 곁을 지켰어요. 할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박지은이 오면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거든요. 지은아, 오늘도 왔구나. 네, 엄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엄마는 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할머니는 박지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느 날 박지은이 큰 가방을 들고 왔어요. 엄마, 오늘 선물 가져왔어요. 뭔데? 박지은은 가방에서 앨범을 꺼냈어요. 제 사진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네. 엄마가 못 보신 제 인생이잖아요.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박지은은 앨범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3살 박지은의 사진이 있었어요. 양부모님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이게 입양되고 처음 찍은 사진이에요. 할머니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예뻤구나, 정말 예뻤어. 다음 페이지는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수학여행, 대학교 학위수여식. 박지은의 인생이 한 장 한 장 펼쳐졌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구나. 하지만 이렇게라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박지은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가 후회 없이 살았어요.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지은을 껴안았어요. 고마워, 잘 자라줘서 고마워. 며칠 후 의사 선생님이 저를 불렀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호전됐어요. 딸분이 오신 이후로 의지가 생기신 것 같아요. 정말이요? 네. 의대로 잘 회복하시면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으로 박지은에게 전화했어요. 지은 씨, 할머니 상태가 좋아지셨대요. 정말이요? 다행이다. 박지은의 목소리에도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그날 저녁 박지은은 특별한 상자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이거 드리려고요. 할머니는 상자를 받아 열었어요. 그 안에는 분홍색 원피스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미숙 선생님께 사진 받았어요. 제가 입었던 그 원피스요. 똑같은 걸로 다시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원피스를 꺼내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천을 쓰다듬었어요. 지은아, 엄마,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기억도 못하지만 이 옷만큼은 기억하고 싶어요. 엄마와 저를 이어준 유일한 것이니까. 할머니는 원피스를 가슴에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들기 전에 저를 불렀어요. 미숙이.
네, 할머니. 고마워. 내가 지은이를 찾아줘서 제가 할 일 한 거예요. 아니야. 넌 내 은인이야.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어요. 미숙이, 너도 딸이랑 화해했다며? 네, 지연이가 다시 연락해줬어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우리 모두 가족이랑 다시 만났네. 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다 미숙이 덕분이야. 그날 밤 할머니는 편안하게 주무셨어요. 한 달 후 할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다시 한 달 후 요양원으로 돌아오셨어요. 저도 다시 간병인으로 복귀했어요. 강민수 씨가 저를 다시 불러주셨거든요. 미숙 씨, 죄송합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몰랐네요.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좋아지신 건 다 미숙 씨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은 씨 덕분이에요. 강민수 씨도 이제는 박지은을 받아들였어요. 처음엔 놀랐지만 점차 누나로 인정하게 됐다고 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요양원 정원의 할머니, 박지은, 강민수, 그리고 저와 제 딸 지연이까지 모였어요. 작은 가족 모임이었어요. 할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햇볕을 쬐고 계셨어요. 박지은은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어요. 엄마, 날씨 좋죠? 응. 정말 좋구나. 할머니는 박지은을 바라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지은아, 엄마 한 가지 소원이 있어. 뭔데요, 엄마? 그 분홍 원피스 내가 한번 입어줄 수 있을까? 박지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다음에 입고 올게요. 정말? 네. 약속할게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옆에서 지연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고생 많았어. 너도 고마워, 지연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일주일 후 박지은은 정말로 분홍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물론 어른 사이즈로 다시 만든 거였지만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우리 지은이 정말 예쁘다. 박지은은 할머니 앞에서 빙글 돌았어요. 어때요, 엄마? 완벽해. 정말 완벽해. 할머니는 박지은을 껴안았어요. 고마워, 지은아. 엄마 소원 들어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엄마. 저를 낳아주셔서. 그리고 저를 사랑해주셔서.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껴안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박지은과 할머니. 30년 만에 이루어진 약속. 그 사진은 할머니 방 벽에 걸렸어요. 할머니는 매일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으셨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할머니는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어요. 박지은이 손을 잡고 있을 때였어요. 지은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장례식 날 할머니는 분홍색 원피스 옆에 묻히셨어요. 박지은이 직접 관 속에 넣어드렸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사랑해요. 장례식이 끝나고 박지은은 저를 찾았어요. 미숙 선생님, 정말 감사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지은 씨 덕분에 할머니가 행복하게 가셨어요. 박지은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도 제 뿌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요. 저도 배웠어요. 포기하지 않는 법을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지연이가 저녁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 응. 다녀왔어. 힘들었지? 아니. 괜찮아. 저는 식탁에 앉았어요.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지연이가 국을 떠주었어요. 엄마, 많이 먹어. 고마워, 지연아. 저는 국을 한 숟갈 떠서 입에 넣었어요. 따뜻했어요.
지연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할머니와 박지은처럼 저와 지연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늦었지만 그래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할머니 편히 쉬세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셔서. 끝. 에필로그. 1년 후 박지은은 입양아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자신처럼 뿌리를 찾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여전히 요양원에서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연이는 매주 일요일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요. 우리는 함께 할머니 산소에 가요. 분홍색 꽃을 놓고 이야기를 나눠요. 할머니,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저희 모두 다시 가족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오늘도 따뜻한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